예, 3월 13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키워드 정리해보면 CPI가 예상치 살짝 상회 또는 비슷하게 나오면서 다행이다. 뭐 이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가 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급반등했습니다. 제가 이제 센 종목들은 이틀 하락은 나와도 3일 하락은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 증시는 이제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이제 눌린 종목들이 반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또 종목들별로 어떤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순환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겠죠. 인터넷, 게임, 뭐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뭐 메인 대장이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순환하는, 예, 그런 형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미증시 마감은 S&P 500 지수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셀 2000 지수가 하락했잖아요. 대형주만 올랐구나. 빅테크 몇몇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진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역시 CPI입니다. CPI를 보면 전년 대비 3.2% 그리고 근원은 3.8%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0.1%포인트 정도 살짝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월비 같은 경우도 뭐 0.36, 0.44, 그러니까 뭐 둘 다 하여튼 0.4% 나온 거죠. 이것도 역시 예상치보다 0.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뭐,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시나리오를 플러스 마이너스 0.1%포인트 정도면은 그냥 반짝 반영되고 지나가는 사안이 될 거고, 0.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주식시장이 위아래로 출렁거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0.1%포인트 정도였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가지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화들짝 놀라거나 이제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건 이 지표가 나오자마자 예상치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선물이 올라갔거든요. 왜 올라갔냐면 주거비가 내렸어요. 내렸다라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달에 0.6%였는데 이번 달에 0.4%. 주거비 상승폭이 둔해지는구나. 가장 중요한 항목이 주거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이번 달에 좀 올라가서 그렇지 주거비용이 잡혀가고 있구나.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등가 임대료라고 해가지고 이거 내 집인데 내 집을 임대료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의 임대료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 있는데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이제 내려가게 되면 계속해서 주거 비용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투자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계속해서 내려갈 거야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금리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상치하고 차이 나는 거에 비하면 국채 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요것도 있습니다만 이번 주 특수성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주에 미국의 국채 발행이 장기물이 좀 집중되어 있는 편인데 39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금리가 4.166%, 그러니까 지난번 발행 금리보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국채 발행에 집중되는 주간에 금리가 대체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또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금리는 당분간 이번 주는 조금 평소보다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CPI 때문이라기보다는 국채 발행이 진행이 되면서 금리를 좀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코멘트들 보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죠. 6월 이전에 금리 인하 시작하면 안 된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 작년에 계속 내내 작년에 경기 침체 온다고, 지금도 경기 침체 온다고 막 그렇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경기 침체 얘기는 좀 덜합니다. 근데 어쨌든 상당히 보수적인 시황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아예 그냥 JP모건 자체도 좀 보수적입니다. 최근에 보면 UBS는 인하에 대한 시장 전망이 정상화된 게 차라리 낫다. 뭐 3월에 인하한다, 5월에 인하 이게 아니라 지금은 뭐 6월 또는 7월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차라리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UBS 자체는 6월부터 금리 내릴 거로 본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고요.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인하를 언제 할 거냐라는 것보다는 다른 중앙은행이 같이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 보스턴 연은 총재가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CPI 높지 않다. 그렇게 높지 않고 아마 6월부터는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전 연준 인사이기 때문에 좀 발언을 주목해 볼 만하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일단 6월에 무게를 두고 있긴 한데
뭐 또 이제 변수가 생기면 또 달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코멘트들이 나왔고, 다음에 이제 종목들 이슈도 좀 있었는데, 애플이 어쨌든 아주 정말 찌끔찌끔씩 반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버코어 ISI에서 주가 부진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 AI 전략이 부재하고 중국 이제 매출 부진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제 이슈가 있고, 그러나 현재 과매도다. 그래서 이제 매수해야 된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좀 비슷한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기업들의 이익률이 올라갈 거다. 소프트웨어 인터넷 분야가 우선적인 수혜가 된다. 뭐 이런 이제 코멘트 했고, 테슬라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깨졌다. 지금 비트코인 1,500개 보유하고 있는데 실적이 발목을 잡아서 이 비트코인 강세장에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좀 코인하고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엔 좀 따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계속 예상보다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주는 엔비디아. 예, 제가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되게 중요한데 센 종목들은 이틀은 조정 나오는데 3일 차에는 저점 매수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지 여부를 엔비디아 이제 매수 여부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역시 3일 차에 매수가 들어갔고 이제 7%나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왔길래 이렇게 올라갔지 보면 그 오라클하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계약을 하면서 오라클도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AI 관련된 수요가 계속해서 뭔가 창출이 되고 있구나 이런 어떤 분석이 있었고, 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역시 이제 그 AI가 S&P 500 기업들의 실적을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들이 이 AI 수요가 앞으로 계속 시작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계속 실적이 증가될 거를 감안해 보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에 의해서 엔비디아가 올라갔고,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어저께 급락 좀 많이 빠져서 시장을 끌어내렸던 종목들, 뭐 엔비디아, 메타, 일라이릴리 이런 종목이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다 플러스가 났어요. 그래서 어제 빠진 종목과 어제 오른 종목이 살짝 좀 역할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일종의 이제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최근에 소외주들이 좀 반전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전후에서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눌려있던 종목군들이 급반등하면서 예를 들면 뭐 유니셈이라든가 최근에 유니테스트가 또 연일 막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눌렸던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고 엔터주들도 쭉 흘러내리다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고, 또 어제 2차전 지주 중에서 에코프로 비롯한 2차전 지주들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눌렸던 종목군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메인이 된다라기보다는 제가 뭐 ADR 과매도권 이번 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과매도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눌렸던 종목군들이 반등 시도를 이전보다 자주 하는 거,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서 이 어마어마한 일인가?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 ADR이 낮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군들이 매일 올라가고 메인 대장이 되기는 어렵지만 이전보다 좀 상승 시도가 좀 빈번하게 나올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수급이 외국인들이 보시다시피 최근에 5일 중에서 4일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나올 만하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 매도가 적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한 9천억 원 정도 이제 매도를 했잖아요. 거의 1조 원 가까이. 이럴 때는 이제 뭘 매매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매도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입니다. 네이버도 뭐 1,300억 정도 잡혀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매도가 집중적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그 사이 뭐 대단한 악재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만기가 있다라는 점도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죠. 그래서 목요일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매도가 매일 이어진다라면 조금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목요일 이후에 삼성전자 수급이 조금 바뀌게 된다라면 그냥 만기 때문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정리해보면 CPI 결과 증시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둘 다 섞이는 거죠. 금리 올라간 건 좀 부담이 되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장기물 국채 발행 일정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쉽게는 좀 안 내려오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일정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조금 안정이 될 텐데, 또 이제 그 FMC가 있어서
당분간 이제 금리를 투자들이 계속 의식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중요했던 건 대장주의 회복. 3일 빠지지 않는다.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보여준 엔비디아였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현물은 계속 팔고 선물은 매수하는데 문제는 지금 선물 매수 여력이 별로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물 쪽에서 조금 돌아서 줘야 이제 안도감이 생길 수 있어서 좀 이제 주식 이제 매도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파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거를 팔면서 매도 규모가 늘어나 버리면 제가 그런 표현 드렸죠. 매수 비중이 커진 게 아니라 매도 비중이 매도를 많이 한 게 아니라 매수를 줄여서 지금 순매도가 잡히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게 또 양상이 또 달라지는지는 제가 계속 내용을 정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폭이 크거나 눌려있던 종목군들의 반등 장세가 나오는데 저는 이 종목들이 메인이라고 보기는 않고,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산발적인 순환이 자주 일어나는 거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눌렸던 종목군들, 수급이 바뀐 종목군들은 뭐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기술주들이 등락으로 막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꺾이는 건가? 이런 걱정이 나올 만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EPFR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가던 그 테크주들에 대한 자금 유입이 유출로 바뀐 것 같이 보이죠. 바뀐 건가? 근데 이거는 데이터마다 달라요. 이게 LSEG 기준으로 보면 IT 쪽에 자금이 오히려 더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어느 펀드 대상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좀 각각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기술주의 자금이 확실하게 이탈했다. 기술주에서 뭐 이렇게 조짐이 보긴 어려운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줄이고 어디는 더 늘리고 말 바꾸면 변동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막 매물도 거칠게 나오고 올라가는 것도 거칠게 올라가고 뭐 제가 이번 주에 좀 지난주 엔비디아 주가 이후에 이번 주에 평범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비슷한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설명드릴 텐데 제가 예고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제가 오후 방송을 좀 늦게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족 건강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오늘 평소보다는 조금 늦게 올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뭐 정상적인 시간에 안 올라오면 저녁 때쯤 올라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